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 과목인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서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. 왜 놀라냐면요. 일단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었고 또 그 문제 자체가 단순한 문제는 얼마 안 됐고 상당히 깊이 들어갔고 또 일부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또 일부 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이번 문제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요. 앞으로 우리 2차 과목은 법규의 경우는요. 조금 정확도를 높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내용 자체를 좀 이게 외연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저 자신이 느꼈거든요. 또 엉성하게 공부하신 분은 60 이상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.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면서 또 시험 보신 분들은 한번 시험 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 시험 공부 준비하실 분은요. 이렇게 공부 자체를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런 거를 한번 서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들어가면요. 주택법과 관련해서 1번 문제는요. 어떤 입주자 저축과 관련한 그런 문제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입주자 저축 이렇게 종류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조금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랐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가로넣기를 하면서 순서대로 맞게 연결한 걸 찾으랬다는 거죠. 그래서 한번 봅니다. 먼저 보면요. 이렇게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. 이거는 가장 보편적 그런 입주자저축이 해당되는 청약예금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. 청약예금에 해당된다.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봅니다. 두 번째 이렇게 뭐라고 나왔냐면요.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가장 공급받을 수 있는 폭이 큰 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. 얘기고. 그리고 세 번째를 가서 봅니다. 세 번째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. 세 번째는 가입자의 폭이 가장 저축인 거 아닙니까? 그건 뭐가 그랬냐면요.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다. 그러니까 가입자의 폭이 가장 적은 청약저축이라는 거죠. 청약저축은 이렇게 이거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가입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제한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는요. 앞서 했던 청약예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거. 그래서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요. 이거는 청약 이렇게 부금에 가입한 자가 공급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제대로 나열한 게 어디입니까? 그게 바로 5번 지문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요. 이게 이 가로 안에 한번 써보신 다음에 그리고 밑에 있는 지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하세요. 이제 그리고 2번 문제 들어갑니다. 2번 문제 들어가시면요.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. 2번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험생이 전부 이거를 외워서 맞기는 조금 힘들고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느낌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요. 2번이 틀려서 답인데 2번이 틀려서 답인데 이게 왜 그랬나 볼게요. 2번이 틀려서 답인데요.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어디 설치되냐면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.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왔을 때 그 분양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시군구에 속해 있는데 장관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거는 어디 좀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어떤 느낌으로 또는 그동안 하면서 쌓은 내공으로 맞추셔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. 그래서 2번이 틀려서 답이었고 아마 틀린 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. 3번 문제 보면요.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가 보증 업무가 아닌 것을 얘기했는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부 투자기관이면서 주택 관련되는 분양보증이라든지 하자보수보증이라든지 또 감리비 보증,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따위를 해준다는 거죠. 그렇지만 3번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3번은 왜 아니어서 답이냐면요. 이것도 좀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가 잘 되신 분이 맞힐 수가 있는데 3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에 대한 보증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요. 법에서 뭔가 어떤 법적 보장 자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. 이제 또 4번 문제 가시면요.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뭐 개정이 있긴 있었는데요.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옳지 않는 거를 찾으라. 물론 옳지 않는 거 찾는데 위에 내용들은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? 1번 맞는 얘기지만요.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, 광역시장,
특별자치도의사, 시장 군수가 주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도지사와 구청장은 못하니까 1번 맞는 거 아닙니까? 또 2번도 주거 실태 조사의 내용으로 맞고 또 뭐 조사원이 면접 조사로 하는 게 맞고 다 맞다가 그러다가 4번이 틀렸다는 거죠. 4번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면요. 여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조사 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냥 있지도 않는 예를 만들어서 그냥 쓱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이것도 4번이 틀려서 답이다.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들어가서 볼게요. 5번 문제에 들어가시면요. 5번 들어가셔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5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였었어요. 5번을 아마 틀리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. 5번이 틀린데 왜 그러냐면요. 장충금을 누가 부담을 했느냐. 누구로부터 징수하냐면요. 장기손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할 그런 몫이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사용자는 세든 사람인데 어떤 주유소를 보수 교체하는데 돈을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입니다. 이렇게